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21,745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351명, 완치 5,249명으로 집계되어 6.2%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확진자 수는 2만 명대를 넘었고 일일 증가 추세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하루 확진자가 973명이 발생하여 일일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르바란 명절을 맞아 방역당국은 더욱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 정부에서는 르바란을 집에서만 보내라는 지침을 보냈지만 상당수 지역은 합동 기도회를 개최하였고 명절 선물을 고르는 재래시장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심지어 금지된 르바란 귀향을 위해 여행 서류를 위조하거나 차량 안에 숨어서 귀향을 시도하는 시민들이 많이 발생하였고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여 적발된 귀향민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자카르타 경찰청 대변인은 지금까지 돈을 받고 귀향자들을 태운 운전자 수백 명을 붙잡았고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려 한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인도네시아 장관들이 르바란 귀향을 하지 말라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온라인상에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귀향하지 않아도 여전히 즐겁다라는 내용으로 교통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출연해 시민들이 귀향을 하지 않도록 노래를 불렀고 음정과 박자가 잘 안 맞지만 열심히 노래하는 모습이 더 주목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장관들의 애쓰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발생 후 봉쇄 조치를 뒤늦게 도입한 점, 국내선 여객기 등 운항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점,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제재 완화를 준비하는 점 등을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전국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중부자바에 위치한 뜨갈시는 대규모 사회적 제한을 해제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뜨갈시는 신규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마지막 환자가 완치되었다는 발표와 함께 대규모 사회적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해당 시는 약 2달간 사회적 제한, 지역 공세, 도로 폐쇄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뜨갈시는 3월 말에 아랍에미리트에서 귀국한 주민이 최초 코로나19 확진자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자카르타에서 귀향한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세를 초기부터 시작하였고 이후 주정부의 대규모 사회적 제한을 신청한 후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 달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방역 조치 덕에 뜨갈시는 5월 12일부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22일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되어 대규모 사회적 제한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사회적 제한이 해제되어 시민들은 평소와 같은 업무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정부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안전수칙은 철저히 지킬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인도네시아 법무부는 10만 5,325명의 죄수들을 르바란 특별 감형하였고 이에 따라 자녀 형기가 모두 사라진 365명이 같은 날 석방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법무부는 매년 르바란의 무슬림 죄수 가운데 특별 감형 대상자를 선정하여 최대 2개월까지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 감형 대상자에는 테러나 안보 위협, 부패, 반인권 범죄, 마약사범 등 강력 범죄자는 제외됩니다. 교정 당국은 감형 대상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이들이 사회에 복귀한 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감형 조치로 교도소식비만 530억 루피아가 절약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수용시설 내 전염 방지와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전국에서 5만 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약 4만 명을 출소시켰습니다. 교정 당국은 대규모 가석방을 통해 범죄율이 증가했더라도 수용시설 내 코로나19 차단에는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사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철강 산업도 수요가 90%가 감소하여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요 급감은 대규모 사회적 제한으로 인해 자동차 및 건설, 주요 철강 소비 사업이 정상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영 철강업체가 생산하는 강관 제품은 4월에 30%가 감소하였으며 5월에는 50%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소매점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며
대부분의 철강 관련 소매 기업들이 90%의 매출 급감을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조업, 자동차, 건설업, 석유 및 가스 탐사 등 핵심 산업의 철강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며 전 세계 철강업체들에게 더욱 어려운 운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철강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인도네시아 전역의 철강 제품 수요를 50%나 마비시켰다고 전했으며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인도네시아 철강 수입은 21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로 인해 인도네시아 철강업체들은 허술한 무역장벽 정책으로 외국산 제품이 현지 시장을 계속 지배할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산업부 금속산업국장은 수입 통제를 위해 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하는 모든 것을 동원하였다고 하며 인도네시아는 아연 코팅 철강 등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국가 산업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철강 제품에 대해 무역 구제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IG 넥스원은 인도네시아 경찰청과 주파수 공용통신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1,600억 원 규모로 납품은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통신 시스템은 음성과 데이터 통신을 통합한 디지털 방식 통신 시스템으로 그룹 통화와 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증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어 보안성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LIG 넥스원은 2006년 주파수 도약형 무전기 수출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소유국 및 경찰청에 다수의 통신 장비와 시스템을 공급해왔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동남아시아 수출 시장 외연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관계자는 2008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고 2013년에는 현지 사무소를 설립하면서 동남아 시장 개척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공급 계약이 현지 통신, 인프라스트럭처 현대화에 기여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JBK폼즈는 자사 제품인 닥터가드에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제품 등록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수출 준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닥터가드는 스틱형 소독제로 구부려 부러뜨리면 이산화염소를 기체 형태로 발생시키면서 실내에 있는 바이러스 및 냄새를 제거하고 한 번에 3에서 4주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업체는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틱형 소독제는 이산화염소 위해성 논란이 있어 우리나라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재설정하여 안전에 우려되는 제품의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순수 이산화염소로 우리나라 환경부와 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업체는 설명하였습니다. JBK폼즈 관계자는 이번 인도네시아에서의 닥터가드 제품 등록을 통해 초도 10만 개 수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며 올해 500만 개 이상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체는 백화점과 쇼핑몰 등 다양한 곳에서 판매하는 것 외에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광고 분야도 인도네시아 지사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도네시아 동물원들이 재정난으로 동물들 먹이를 구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반둥 동물원은 육식동물의 먹이를 구하지 못해 사슴이나 거위를 도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둥 동물원 대변인은 원내 850여 마리의 동물들에게 평소보다 20%나 적은 먹이를 제공하는 중인데 이마저도 바닥을 보인다면서 이렇게 되면 사자와 수마트라 호랑이 등 대형 육식 동물들 먹이로 다른 동물들을 도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둥 동물원은 인도네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동물원이며 하루에 과일 400kg과 고기 120kg이 소요되며 대규모 사회적 제한으로 인해 주 수입원인 입장료 수익이 끊기자 지금까지 기부의 의지에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물원 협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동물원 중 92%가 5월 말에 먹이가 동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